일제 강점기 때 19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애국지사인 김병길 선생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국지사였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던 1942년 일제 강점기, 19살의 김병길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동지 11명과 함께 항일결사 1심회를 조직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김 선생은 일본군 항공창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항공기와 변전소 폭파 계획을 세웠지만 조직이 노출되면서 체포되고 맙니다. 넉 달간 이어진 가혹한 고문, 군법 회의를 거쳐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김 선생은 광복을 맞을 때까지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1990년 애국지사 김병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국지사. 뇌졸중 치료를 받던 김 선생은 지난 6일 저녁 보훈병원 병상에서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겐 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자랑스럽죠, 굉장히. 네, 자부심도 느끼고 참 우리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하게 잘 지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도 아주 좋은 데 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길 애국지사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어젯밤 일본 영사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역사 왜곡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는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정발장군 동상 주변을 에워쌉니다.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여성, 노동단체 회원들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경제 침탈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내 반일 감정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가자고 국민들이 먼저 싸우고 계십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 청구권을 무시한 일본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친일 망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적폐 세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집회 말미에는 집회 장소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 건립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인명판이 설치됐습니다. 일본 영사관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13개 중대가 배치됐지만 당초 계획된 일본 영사관 주변 행진은 취소되면서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납가루를 채워 넣어 무게를 늘린 가짜 순금 목걸이 수십 개를 만들어 전당포에 맡기고 수천만 원을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전당포. 한 남성이 들어와 목걸이를 풀어 주인에게 건넵니다. 24g짜리 순금 펜던트라고 전당포 주인을 속이고 7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순금이라던 펜던트를 확인해보니 가짜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펜던트입니다. 원래 6g에 불과하지만 납이 채워진 뒤 무게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5살 박모 씨는 귀금속 상가에서 속이 비어있는 금 펜던트를 한 개당 20만 원을 주고 50개를 샀습니다. 금 세공사로 일하며 익힌 기술로 박 씨는 납가루를 직접 채워 넣어 무게를 불린 가짜 펜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 전당포 25곳을 돌면서 한 개당 최대 120만 원을 받는 등 2달 동안 가짜 펜던트 30개를 맡기고 2,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고 물건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 시야 놔놓고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소를 못 하니까 그래 해도 땡기고. 전당포 주인들은 시금석으로 순금 여부를 확인했지만 펜던트 외부가 금으로 되어 있어 의심하지 않고 돈을 내줬습니다. 박 씨는 특히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주로 전당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셔서 주로 제대로 물건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받으셔서 피해를 입으신 것 같고 추가 피해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 씨는 못으로 속을 채운 가짜 금두꺼비로 전당포를 속이려다 실패하자 납 펜던트까지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살펴봅니다. 이면에 부산 찜통 1번지는 금프리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달 기준 금정구의 최고 기온이 34.4도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인데요. 부산 진구와 동래구, 북구가 그 뒤를 이었고 최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서구로 27.7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가 이처럼 부산에서 가장 더운 것은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인데다가 바다에서 먼 내륙이어서 지열이 쉽게 식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1면 4회면입니다. 해운대구 청사 이전지로 급부상했던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드 부지가 부산시의 사전협상제 시행으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한진 컨테이너 야드 부지 제외로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옆 부지가 단독 후보지로 남아서 사업 추진은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다만 8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8면 4회면입니다. 부산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수영구에 경찰서를 짓는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는 기사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수영구 수영동에 수영경찰서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수영경찰서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4회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부울경 지역에 484.7mm의 비가 내려서 평년보다 100mm나 더 많은 비가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울경에 비가 집중된 이유는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막아서 장마 전선이 한반도 남쪽에 자주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5호 태풍 다나스 때 부울경에 194.8mm의 비가 내려서 장마 기간 전체 강수량의 40%를 차지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라선 부산은 오늘도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6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맑은 하늘 아래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처럼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이 33도, 양산 36도, 창원과 거제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한편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 렉기만은 중국 동해안을 거쳐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말 교육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일본 조선학교의 대표와 학생들이 오늘 저녁 영화전당에서 통일을 주제로 부산 시민단체와 합동 공연을 갖습니다.
일본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민족 역사 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일본 각지 6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소개하는 다이아 페스티벌 2019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허팝과 박막리 할머니,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 100여 개 팀이 참여합니다. 씨 없는 수박을 한국에 처음 알린 우장춘 박사 60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0시 동래구 우장춘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동래구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에는 시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신항 배후 지역인 가덕도 해상에 LNG 벙커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두고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해온 걸 부산시가 덥석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산 가덕도 서쪽 해안가입니다. 해상 방파제와 가덕도 사이 바다를 매립해 LNG 벙커링을 짓는 방안이 지난 2일 고시돼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LNG 벙커링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창원 어민들이 반대해왔던 혐오 시설을 부산시가 덥석 받아들인 데다 인센티브 등 아무런 지원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행태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가덕도 주민들은 부산 시민으로 생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한 두세 번 했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회에선 LNG 벙커링 입지 선정이 정치적 야부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경남도민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싫어했던 것을 수용하겠다고 경남도지사하고 밀실에서 야합을 했어요. 실제 LNG 벙커링 입지 조사에선 창원 연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해안가 부지는 입지 경쟁력이 4위에 불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지자체 의사를 존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지자체장께서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합의를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부로서는 그 결정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상 시위마저 예고된 가운데 해수부는 뒤늦은 의견 수렴과 함께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폭력에 학교폭력 참 무섭다 싶을 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한 모의법정 현장에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남학생들이 법정에 불려 나왔습니다.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위협하며 법정에서 난동까지 부립니다. 이순용 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이 낙체 사진을 합성한 거 뭡니까? 이거는 합성 어플 중에 감쪽같이 해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한번 장난 삼아서 해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보여줄 마음도 없었고 그냥 장난이었다니까요. 친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유미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정말 몰랐어요. 학생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진지함을 잃지 않는 태도에 실제 재판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은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 익힌 도덕성과 정의로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게 될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수변공원 플랜 B.
뭐 수변공원에 새로운 작전이 내려진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5주 전에 수변공원의 쓰레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정에 가로등을 끄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성과가 나와서 쓰레기가 같은 기간보다 한 7톤 정도 작년에 비해가 줄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7톤이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플랜 B에는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나요? 네. 3가지 정도 일단 방안이 있는데 첫째가 우선 쓰레기를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일반과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된 쓰레기통을 34개에서 54개로 철제 쓰레기통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CCTV도 2대에서 12대로 늘리고 환경 개선 지킴이도 7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정말 확실히 뿌리 뽑겠다라는 맞아요. 의지가 담겨 네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은 이게 뭐 환영보다는 약간 걱정하는 의견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단속을 제대로 해서 벌금 먹이면 되는데 그거는 귀찮아하는 듯 자발적으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안 하면은 환경 미화한 분들만 더 힘들어지겠네요 같은 댓글들이 있었고 또 누리꾼분들이 직접 다양한 개선 방안을 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처럼 돗자리 보증금 받고 대여해주면 돗자리 반납해야 하니까 쓰레기도 저절로 치울 텐데 저는 이 방안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립니다. 깨끗한 수변공원의 모습 얼른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담배 267갑.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은 양이죠. 10년시간에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총 267갑의 담배를 훔친 1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시가로 116만 원 상당의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훔친 10대들의 범행에 많은 누리꾼들이 참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또 10대 범행이라 맞아요.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뭐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267갑 훔쳐놓고 좋다고 파티했겠네. 네, 저렇게 많이 훔쳐서 뭐 하나? 같이 얼떨한 댓글 속에서 아쉽다. 247갑 훔치고 24시간 7일 매일같이 봉사하고 후회하고 그랬어야 하는데처럼 뼈있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유 참 안타까우면서도 웃고 갈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광안리 황화수소. 그래요, 이 소식 뉴스에서 접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7월 29일 밀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유출이 된 황화수소를 여고생이 마시고 의식불명 중태에 빠지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당연히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가운데 여기 맨날 이상꾸리한 냄새 나는 곳인데 그게 이상한 가스인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 미쳤다 정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미 가스 문제가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수영구청은 해당 화장실의 오수 처리 시설을 배기장치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나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고도 바로 인재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관심 있던 키워드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창원에서 부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8살 A양을 구속하고 공범 18살 B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친 뒤 부산의 남구까지 57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시험 문제지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3살 A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중고등학교와 공무원 시험 문제 등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회원 7만 8천 명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7년 한 회원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올리고 판매하자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구 원정 경기에서 8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1회 초 정훈의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5회 초에는 5개 안타와 상대 실책을 묶어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로 나선 서준호는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후반기 들어 10경기에서 5승 5패의 성적을 올린 롯데는 한화를 밀어내고 탈꼴찌에 성공해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11일 일요일 구덕운동장에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홈경기를 갖습니다. 현재 12승 5무 4패로 2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은 1위 광주를 승점 7점 차로 바짝 뒤쫓으며 1부 리그 직행 티켓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장의 개인 소장품 강매 의혹 등에 대해 부산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지난달 초 김 관장이 미술관 내 입점한 기념품점 대표에게 자신이 소장한 이우환 작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관장이 압력을 가해 기념품점 물품들을 자신이 추천한 미술품들로 교체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미술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사익을 추구하고 부산 미술 문화를 훼손하는 자는 공공미술관 운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관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했다가 A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A형 간염 환자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5일 사이에 해당 식당을 찾았고 모두 식당에서 내놓은 중국산 조개젓갈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의 잠복기는 최대 50일로 이 식당으로 인해 A형 간염에 걸린 환자 수는 다음 달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어제 공사 강당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마케팅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라선 부산은 오늘도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지난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6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부산은 맑은 하늘 아래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처럼 경남북서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한편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 렉기바는 중국 동해안을 거쳐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여전히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